안녕하십니까. 뉴스 캐스트입니다. 2022년 8월 21일 일요일.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계약 불이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900억 원이 손해를 끼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뉴스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잠수함 판매 계약을 맺은 뒤 약 900억 원의 자재를 섬 발주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인도네시아가 선수금 900억 원을 내지 않아 발효가 미뤄지면서 이를 사실상 손실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후진국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행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900억 원의 사업 손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에 이어 잠수함에도 불성실한 계약 불이행으로 한국조선업 대우조선해양에 900억 원 일어난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갖고 놀았다고 평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자재 선발주 사건 일주입니다. 2019년 4월 12일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건조 사업을 체결했고 7월 26일 잠수함 추진 전동기 3세트 선발주 했습니다. 8월 26일 독일 지멘스사에 약 78억 원을 지급했고 11월에 포스코와 HY 관계 약 80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2020년 3월 잠수함 엔진용 송기 약 14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잠수함 관련 선발주 자재 계약금 약 708억 원을 우발 손실 충당금으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10월 지멘스사의 추진 전동기 세트가 국내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선수금 미납으로 계약이 미발효 상태입니다. 유효선이나 액화 선용가스 선과 같이 자주 발주되는 배의 경우 꾸준히 들어가는 부품들을 선발주할 수 있겠지만 군 잠수함처럼 한 척이 나올까 말까 하는 특수선에서 900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재를 선발주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발 사업 경영 제대로 잘할 수 없을까? 후진국이라고 방심하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교훈. 모든 계획은 규정대로, 의식대로 할 수 없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은 지멘스사에 미리 지급한 78억 원 5천만 원을 제외한 708억 원을 우발 손실 충당금으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산업 전문가이자 인도네시아 CNBC의 칼럼니스트 알만 알리는 중앙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세 척의 잠수함 계획을 이어나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엔지니어들은 대우조선해양과의 1차 계약 때 받은 첫 번째, 두 번째 1400톤급 잠수함의 성능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국방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얘기합니다. 갈수록 태산, 인도네시아 계약은 끝났다고 봄이 확실합니다. 부품 선수금 받기 전에 발주계약 사인한 사람은 대우해양조선 사장 박두선으로 문정부 시절 문재인 동생과 대학 동기로서 초고속 승진한 알박인트로 언론에 나온 인물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과 잠수함 연구 및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약서에 서명하고 두 척의 스크루펜급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KF-21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잠수함까지 계약된 돈을 내지 않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줬는데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계약 파기할 판단을 못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보다 DNA가 더 올드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KF-21 800억 원 연구비 미납 연구원 파견 기술 습득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세척 선수금 900억 피해 계약 미희행 도대체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길래 이런 국제 외교 관계를 벗어난 상식이 없는 짓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영토가 상당합니다. 싱가포르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독립한 동티모르를 지나서 파푸아뉴기니 절반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영토가 상당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잘 보시면 위에가 빨간색, 아래가 하얀색인데 이 국기를 거꾸로 하면 폴란드 국기가 됩니다. 면적이 세계 14위랍니다. 인구는 세계 4위 많습니다. 2억 영명이 넘습니다. GDP는 세계 16위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국방력 강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빚을 내서 전투기, 잠수함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경제력에 비해 가독의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역 공기 목록을 보면 잉글랜드와 아메리카, 러시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훈련기도 대한민국, 유럽,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부터 비행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산 국가로서 중국 공산당처럼 계속 군비정으로 주변국에 영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관계에 별로 신경을 쓰는 아주 영악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학살을 자행한 동티모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975년 인도네시아군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무기너에 독립한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침공해 강제 합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동티모르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는데 무려 20만 명의 동티모르인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11월 10일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타크루즈 공동묘지에 시민들이 헌화하는 도중 인도네시아군이 무차별 공격을 하여 273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동티모르 어떤 나라인가 봅시다. 독립한 지 2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24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고 197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 포기함으로써 동티모르가 독립했습니다. 근데 76년에 1년 뒤에 인도네시아가 강제로 군사력을 점령하여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1999년 유엔 감독하에 독립투표 및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가 종료되었습니다. 2002년에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2020년 현재 동티모르는 만 16살, 그러니까 독립한 지 18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부대가 동티모르에 4년간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상수 부대입니다. 그리고 상수 부대가 순직 장병 추모비가 동티모르에 있습니다. 장병 5명이 동티모르 업무 수행 중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티모르 인구는 130만 명입니다. 군대는 육군이 600명 정도, 일개 해상되어 있고 속된 말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국방력입니다. 허약한 경제, 국방력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등의 침략과 약탈, 학살 등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약한 경제, 허약한 국방력이 동티모르는 극동아시아의 강자, 중국 공산당, 북한,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허약한 한국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경제 IQ가 아시아 국가 중 하위권 12등이랍니다. 마스터카드사가 7월 발표한 2016년 금융이해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이해 수준은 아시아 태평양 17개 나라 중에서 12등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태 1위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홍콩 등이 뒤따르고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보다도 뒤처진 12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영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경제 IQ가 낮습니다. 수익과 지출, 부채에 대한 경제관념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냉엄한 국제관계에 대한 순전한 아이 수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면 배우고 똑똑한 참모를 두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참 승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국익에 손해를 끼쳤으면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 우리나라 행정이 한몫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익에 손해를 끼쳤으면 경영과 의사결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익 손실에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 뉴스 스케치 판단입니다. 외국에 돈 뜯기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회사 경영자, 국가 의사 결정권자 교체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대우조선 해양의 900억 피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